나에게 맞는 좋은 서울 부동산 입지 찾기,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 좋은 입지 찾아내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동산 입지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무조건 신축, 아니면 무조건 인서울, 아니면 무조건 역세권, 이렇게 세 개 다 겹치게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서울에 있는 거에다가 역세권에다가 신축이면 뭐 당연히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막연하게 신축과 서울 그리고 역세권 이 세 가지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특정 지역을 폄하한 의도가 절대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지역이 평지여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3종 주거지역 아파트촌인 경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도에 들어가서 한번 지적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에서 서울시라고 일단 제가 검색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일반의 지형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형도로 선택을 하거나 빼면 어때요? 보시면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죠? 고바위, 언덕 지역이 있는 장소는 사실 쾌적하게 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평지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강남 지역을 보면 대부분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형도를 볼 때 평지 위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핑크색 지역이, 핑크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노란색 지역이 그 주거지역이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공업지역이죠.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지역이 있죠. 피해야 할 지역은 공해와 소음 그리고 위험인자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주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이제 가디, 구디 이쪽, 그리고 성수동에도 준공업지역이 있죠.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내 집을, 첫 집이나 두 번째 집을 살 때 주거 쾌적성을 놓고 가급적이면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인근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레동, 신도림동, 강서구 쪽에도 일부 있어요. 이쪽에 등촌동 쪽에, 염창동 쪽이나. 네. 그리고 현재는 성수역 근처는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만 성수역에도 엄연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성수역에서도 흔히들 아는 서울숲 이 근처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아니면은 트리마제, 2021년에 완공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결국에는 공원과 한강 조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팁은 1호선이 지나는 곳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곳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호선이 아마 대부분 그 첫 번째로 생긴 지하철 노선이다 보니까 좀 낙후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슬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면 1호선 근처에는 보면 이렇게 도시 재생구역이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이쪽으로 가면, 네, 1호선 라인 지나가는 곳에 보면 이렇게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쉽게 이해하면 재개발되는 곳입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되는 곳인데요. 이 재정비 촉진 지구는 주거 환경이 향후에 이제 많이 좋아져서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첫 번째 집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재정비 촉진 지구로 묶여 있는 이곳을 사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몸테크라고 하죠.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 어느 날은 좋은 날도 올 수 있는 이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재개발은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와 인고의 시간이 덤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첫 집을 구하는 분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호선 지역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거는 뭐 특정 지역을 비난하기 위한, 비하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가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이나 이제 조선족들 아니면은 베트남 아니면 동남아에서 온 여러 가지 외주 노동자들 있죠. 그 대표적으로는 영등포구 대림동이죠. 대표적으로는 대림동. 네, 이 지역에 있는 대림동. 여기 보면 또 신길동도 많다고 해요. 네, 바로 다 이 근처예요. 보면은 공업지구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이나 신길동, 도림동, 구로구 구로동,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거나 그와 인접한 곳으로서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위험인물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4대 업무지구 접근성과 개발 호재 부분인데요. 4대 업무지구라고 하면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도심권, CBD라고 하죠. Central Business District, 도심권, YBD, 여의도, 그 다음에 GBD는 강남, 그 다음에 최근에는 IT, BT 등 4차 산업의 부흥과 함께 아주 급부상 중인 판교, PBD 이렇게 4개 지역을 4대 업무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피스가 많이 모여있고 대기업 본사가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대 업무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상암 DMC나 아니면 마곡, 구디, 가디, 의왕이나 평촌이나 문정 이런 쪽에도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최근에는 도시의 어떤 신도시의 자급자족 기능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업지역이었지만 아까처럼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가디, 구디 이런 곳 같은 곳에도 디지털단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성수역 쪽에도 물론 준공업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지식산업을 많이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평촌 이쪽에도 스마트 스퀘어라든지 양재동에 이제 우면산 쪽에 있는 R&D 지구 이런 것들도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업무 지구가 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에는 3대 업무 지구 시절에는 요 강남이랑 여의도 그다음에 도심권 요 3개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점점점 이런 것들이 분화돼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본인의 그 직장 위치가 주요 업무지구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었던 지식산업센터 쪽, 군포나 의왕, 평촌 이런 쪽이라면 당연히 그 근처 지역부터 먼저 가중치를 높여가지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는 그런 최근에 있는 추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